뉴스 에피타이저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기레기들이 물고 뜯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타결 내용과 관련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율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기존 25%를 얘기를 했는데 15%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총 3,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였죠. 자, 여기서도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산 LNG를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을 1,000억 달러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관련해서 재계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의 평가는 잘 된 거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그 선방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언론이 계속 그걸 들추겠어요. 농산물이랑 축산물 전면 그렇죠. 개방한다고. 근데 그 카드가 있기는 있었어. 트럼프의 요구에 그 카드는 있었지만 우린 그걸 완전히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쌀, 소고기는 지켰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지킨 게 구글 맵입니다. 우리나라 지도 맞습니다. 정보를 내놓으라고 걔들이 그랬다 그랬잖아. 고정밀 지도는 네.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지켜내면서 투자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2천억 달러가 우리가 물어야 될,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잠정적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기레기들이 기사 쓰는 꼬라지가 참 가관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네. 매일경제인데 3시간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한미 무역 합의 6270000000000 그게 몇 개야? 원 내주고 관세 10% 낮춰. 627조 원인데요. 아니 그냥 627조 원이나 4,500억 달러로 쓰면 되는데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많이 내주고 망했어. 조금 지킨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욕을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기레기들아. 이게 뭐야? 이 고기 몇 개? 나 셀 수도 진짜. 아니 나도 실제로 그 언론사 기사에서 이따위로 숫자 표시를 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네. 나는 저기 작년에 정부 집행 광고가 1조 원이 좀 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정부 집행 광고를 제일 많이 받아간 게 TV조선이고 얘네가 매일경제가 4위 5위권이더라고. 없애야 돼? 문체부 쪽에 정부 광고 가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려해서 다시 조정하라 그랬어요. 매체별로 다시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체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또 한대 일간지 중에 또 제일 많이 받았더만. 그래서 이번에 조중동하고 매일경제는 광고 실지 마세요. 효과도 없어. 맨날 정부 찍는 소리나 하고 이직들이나 즐겨보는 기사 쓰는 데다가 광고를 왜 합니까? 그리고 니들이 좋아하는 그거잖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지금 반하는 일이잖아. 왜 정부 광고를 쳐받아? 그냥 네 힘대로 하세요. 네가 벌어서 쓰세요 앞으로. 세금을 쳐쓰고 있어. 너의 실력으로 경쟁에서 승리하거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디 정부에 세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런 공산주의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조중동이. 자, 그러면 송 작가 TV의 시선으로 한번 이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협상 결과를 더 늦출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협상 결과를 일찍 도출한 거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빨리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2주 안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을 미리 확정을 짓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급하게 말일까지 해서 타결을 마무리 지은 거고요. 그리고 길게는 2주일, 짧게는 일주일 안에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이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 페이스북에다 다 써놓고 왜 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까요? 이게 그 안에는 이미 기사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는 지자랑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대량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를 위한 미국 안에서의 뭐 고용이라든지 산업 효과에 대한 그 기대치 내지는 예상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트럼프가 이거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제 이직들 대성 통곡할 일이 2주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 이제 어떡하나? 왜냐면 왜냐면 무조건 트럼프가 안 만나준다, 패식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이직들 어떡하나? 아마 이제 이직들은 그렇게 기사를 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달라고 풀어주라고. 그래서 이재명을 이런 개소리를 씁니다, 쟤네들은. 아니면 그거 아니야? 미국에서 이재명을 체포할 것이다. 그렇지. 미국으로 불러서 체포해서 윤석열과 교환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개소리 시나리오를 쓸 건데. 아무튼 지능 검사해야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특히 조선 관련된 합의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1,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이랑 했던 투자 계약하고는 이 궤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개보수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증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갖고 벌어들이는 돈은 한국 기업의 돈입니다. 근데 일본은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는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일본 기업이 누가 하든지 간에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낸 수익의 90%를 미국 측이 갖고 가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돈은 일본이 빌려주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서 돈 벌면 니네는 10%만 갖고 가. 그거지. 내 돈 좀 빌려줘 이거지. 그렇지. 사실은 지들이 직접 돈을 발행을 하면 국채가 늘어나니까 일본 돈으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가져와봐. 그 5천억 달러를 미국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는 게 일본의 협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00달러에 대한 조선업 투자는 한국 기업이 주도를 해갖고 하는 거야. 왜? 자. 어차피 걔들은 못하니까.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 조선소 인수 확장과 선박 건조, 유지 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울 방침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조선소를 M&A 한 거예요.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지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조성해서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 대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자, 이거는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삼성도 지금 반도체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사업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IT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기자재들이 들어갈 거고 아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하나셀 같은 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게 뭐 가정용이든 공공용 그 태양열 발전 내지는 자가 발전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은 지금 한화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처럼 그 투자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고 간다는 조항이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는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조 원 가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중동에서 구매하던 거를 이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에너지 총량이 1,500억 달러 이상입니다. 1,500억 달러 이상에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게 미국에서 사오는 세일가스하고 중동에서 사오는 세일가스의 단가와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산은 주로 연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미국산은 품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세일가스들은 이 세일가스나 이 석유 화합물들은
납사라고 하죠. 옛날에 나프타를 만드는 원료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사갖고 들어오면 1,000억 달러어치를 사갖고 들어오면 나중에 상품이 돼가지고 4천억, 5천억 달러어치 물건이 외부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통해 갖고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스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지난 정부에서 몇 년씩 가스에 대한 수입권을 장기적으로 맺어주고 비싼 돈으로 사왔던 비싼 가격을 주고 눈탱이를 맞고 장기 계약을 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고의적인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쌀과 같은 민감 농축산물은 협상 결과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미 그 협상 결과에서 뺐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기레기들 기사는 이제 농축산물 들어와갖고 시장 다 망쳐갖고 국내 시장 다 망쳤고 지금 그러니까 농민단체나 축산단체에서 지금 정부에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니, 뭐래요. 이제 시위하던 쪽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그만두고 밝혔는데. 나가야 되는데 기사는 그러고 나가고 있다고 역으로. 에이, 말도 안 됩니다. 국힘 보세요.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 지랄하고 있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 관세에서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우리 전략적인 부분은 다른 데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반도체 말고 딴 데서 미국이 수입해하고 갈 때가 대만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서구권에 자유진영의 민주진영의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을 제껴버렸기 때문에 대만이랑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갖고 관세를 50% 때린다는 건 미국 산업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최혜국 조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이 손해 볼 일은 없어졌다.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과도 동등한 조건으로 싸워볼 수 있게 됐다라는 면에서 성공적인 이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올린 원문을 보시면요. 원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나는 그를 2주 내에 빨리 만나가지고 이제 양자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당선을 축하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막 50% 협박한 다음에 더 뜯어내야지 막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큰 과제가 남아 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어느 정도 말을 듣고 있는데 캐나다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버팅기기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야 싸우자 나와 이 분위기고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서명을 했어요. 브라질에 40% 때리겠다 해서 지금 브라질 50% 됐거든요. 근데 룰라 대통령이 나는 협상을 해서 너한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미국이 깨집니다. 왜냐면 브라질 농산물들이 미국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진짜로 미국과의 거래를 끊고 이걸 서방으로 돌려버린다고 치면 지금 당장에 식량 대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의 지금 소비시장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금, 먼저 커피요. 네. 커피는 지금 거의 브라질 커피 마시거든요. 미국 사람들. 왜냐면 베트남 커피를 중국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용과 밭으로 싹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제 세계에 싼 커피가 없어졌어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관세로 인한 지금 미국 시민들의 경제 체감, 그러니까 물가 체감 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6개월 안에 종료될 거다라는 그 예견들이 더 많은 상태이고요. 오늘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이제 미국에서 있게 되면, 이 판결에 따라 갖고 사실 이 협상이 무의미해지면서 자동으로 10%가 깎아져서 날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관세 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숙제를 끝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덤으로 미국 법원이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 처리해갖고 아예 관세가 다시 원복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보고 기대해 그때 보겠습니다.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에 기레기들 뭐라고 했어? 이거 네 15%는 고사하고 25%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로? 기레기들은 일본을 잘했다라고 일본을 얘기하면서 잘했다고 했어. 일본보다 우리가 못해 오면은 니들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일본보다 잘해왔어. 훨씬 잘했어, 훨씬. 내용상 우리가 훨씬 아니,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정말, 일본에다 아부하고 일본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쓰고 그럴 거면 그냥 니네 나라로 가. 다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니네 나라로 가서 기사 써. 지금 니네 나라 가면 41도의 쓰나미에다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공포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인데 제발 그 나라로 가라고. 자, 기레기들의 멸망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왜? 내년도 예산에 니네가 한 1년에 100억, 200억씩 받던 광고비가 싹 없어질 거야. 그럼 그 광고비 빼면 니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돈을 어디 가서 충당할 수 있을까? 삼성이 해줄까? LG가 해줄까? 그 돈을. 기업은 아무데도 안 해줄 겁니다, 기업은. 뜯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될지. 이제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척지고 있는 언론에다가 광고 못 줘요, 이제. 어떻게 줘? 예. 니들이 한인문 그간을 무시하고 바로 죽자고 덤벼들었는데 이 정부는 너무나 일을 잘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높은 60% 이상에서 현재 유지가 돼 나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었죠. 뭔 얘기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거의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큰데 테슬라가 저 많은 2나노급의 첨단 파운드리 반도체를 어디다 쓰려고 하겠느냐는 거야. 뭐 줬어요? 즉 테슬라가 AI의 시대를 뛰어넘는 휴대폰의 시대를 종결시키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모든 연결 기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IT 산업에 관련, 이건 AI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AI는 기본빵으로 가는 거고, 자, 이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통수신 연결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그게 대부분 다 뭐였죠? 다 휴대폰이었어, 사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휴대폰으로 밖에 나가서도 집에 있는 거 휴대폰으로 작동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휴대폰을 항상 갖고 가야 되냐? 또 왜 항상 화면이나 뭐 이것들을 터치해갖고 만지는 동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각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종의 교신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글라스 같은 거잖아. 근데
지금 있는 글라스들은 완전히 안대 두꺼운 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지금 MS는 뭘 했어요? 삼성하고 손 잡고 선글라스 회사하고 해갖고 진짜 선글라스 안경 같은 형태 안에다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담았잖아. 그러니까 메타가 뭘 내놨냐면 손목에 차는 팔찌를 통해 가지고 이 손목에서 손이 움직이는 근육의 전기 신호를 읽어가지고 이게 마우스나 어떤 포인터처럼 컴퓨터나 기기들을 작동할 수 있는 그 기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모니터가 됐어. 안경이 모니터가 되는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는 이 팔찌 형태로 돼갖고 그 안에서 손을 움직이면 이걸 근육을 감지하는 게 아니야. 근육으로 흐르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구글 글라스 안에 포인터를 움직여갖고 작동 명령을 할 수 있는 이걸 대중화해갖고 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뭘 한다? 이거를 아예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거를 1, 2년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말 그대로 작아야 되잖아. 몸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몸에다 차고 있더라도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팔찌 같은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간단한 칩을 이식하거나 피부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테슬라 차들은 자율주행 5단계가 넘는데 그 자율주행에 대한 추가 명령도 터치를 안 하고 눈으로 보거나 이 머릿속에 신호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어제 그제 삼성전자는 이제 TSMC를 대체하게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배터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가 하도 사고가 나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는 인산염 판 배터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는 이렇게 이제 동그란 원통형의 막대가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이게 제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가격적인 문제로 이걸 많이 안 쓰고 중국산을 썼는데 이제는 요런 다규모 원형 셀을 이용한 배터리를 테슬라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에 아이폰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에 IT 기기의 패러다임이 1, 2년 안에 완벽하게 바뀐다. 근데 그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을 했다는 면에서 앞으로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밝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대통령실 그 기자 한 명이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갔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에 물어보더라고. 왜 갔냐? 왜 갔어? 느낌이 이상한 거지. 왜냐면 그때까지 일론 머스크하고 뭔가 만난다고 하는 썰만 있었지.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만나갖고 이미 22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이거는 그 이전부터 상당 부분 합의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재용이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혜택을 받고 왔어요, 지금. 이건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발표가 있다는 것 자체도 과연 한국이 미국하고 정상적인 관세 협상을 해낼 것인가를 좀 일론 머스크가 지켜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대통령실이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한 거 맞다. 쌀과 쇠고기는 협상 안에 없다. 추가 개방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기레기 기사는 쌀과 쇠고기 전면 개방 기사를 아직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두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 예.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그 국익에 반대되는 기사를 쓴 걸로 해갖고 페널티를 매기고 과징금 내지는 정부 지원금을 싹 끊어버리는, 왜냐면 가짜뉴스로 지금 국민들을 그렇죠. 속인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